안녕하세요. 조기양 작가의 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입니다.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들 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좀 있죠. 우리나라 옛 이야기 중에 하늘에서 복을 빌려왔다는 차복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비결을 좀 알아볼까요? 하늘에서 빌려온 복. 옛날 어떤 마을에 차복이라는 나무꾼이 살았어요. 날마다 힘들게 나무를 해서 팔았지만 하루 세 끼를 먹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차복이는 이왕 고생하는 김에 더 열심히 일해서 이 가난을 꼭 벗어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닭도 울기 전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 날이 저물어 어두워질 때까지 아주 열심히 나무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나무찜을 장에 내다 팔려고 마당에 나간 차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두 짐을 해놓은 나무가 한 짐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당뿐만 아니라 집 근처를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사라진 나무 한 짐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하는 수 없이 남은 나무 한 짐이라도 장에 내다 팔고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나무 두 짐을 또 해와서 마당에 부려놓았어요. 이튿날 새벽, 차보기가 마당에 나와 보니 이번에도 나무는 한 짐뿐이었습니다. 사방을 찾아보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분명 밤에 도둑이 든 거라고 생각한 차보기는 화가 잔뜩 나서 이 도둑을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무찜 속에 들어가 아내한테 잘 묶어달라고 했어요. 귀를 온통 밖에다 신경을 쓰면서 밤을 새우며 지키고 있던 차보기는 자기도 모르게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리면서 나무찜이 심하게 흔들리는 느낌에 퍼뜩 차보기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놈의 도둑이 드디어 나타난 모양이구나. 그런데 가만 뭐가 좀 이상했습니다. 나무찜이 공중에 붕 떠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았거든요. 차보기는 너무 놀라서 식은땀이 등에 줄줄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 얼마를 가는 듯 하더니 나무찜이 드디어 멈췄습니다. 거기 짐을 내려놓아라. 그래, 이번에도 나무를 두 짐이나 했더냐? 위험이 서린 목소리로 누군가 말하자 예, 그렇습니다, 마마. 마마라는 소리에 차보기는 깜짝 놀랐지만 공중을 날아 위로 올라왔으니 옥황상제님일지도 모른다는 짐작을 했습니다. 원 어리석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자기 복을 모르고 그리 애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옥황상제의 말에 신하는 앞으로 며칠 못 갈 것 같다는 대답을 하며 나무찜을 막 풀려고 했습니다. 그때 차보기가 짐 밖으로 확 뛰어나가더니 옥황상제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옥황상제님, 통촉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신하는 물론 옥황상제도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넌 누구냐? 네, 저는 이 나무찜의 주인 차복이라 하옵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죽을 힘 다해 일했는데 나무찜을 가져가시니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루밥 세 끼도 먹기 힘듭니다.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연유를 알게 된 옥황상제는 차보기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너의 복인 것을 난들 어찌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복이 미리 정해지기라도 한 것이랍니까? 전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데요. 차보기의 말에 옥황상제는
뒤뜰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창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창고로 들어가니 천장에는 수많은 주머니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마치 한약봉지 매달아 놓은 것처럼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주머니 크기가 다른 것이었어요. 어떤 건 어른 머리통만 하고, 또 어떤 거는 아이 주먹만 하고, 또 어떤 건 풍선 바람 빠진 것처럼 쪼그라진 것도 있고, 또 집채보다 더 엄청나게 큰 그런 주머니도 있었어요. 모두 그 크기와 모양이 각양각색이었는데 가만 보니 주머니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태어날 때 타고난 복주머니다. 여기 든 복대로 평생을 살게 되어 있는 법이니 옥황상제인 나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차보기는 자기 복주머니를 찾아봤어요. 눈에 띄지 않아 겨우겨우 발견을 했는데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어 형편없이 작고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걸 본 차보기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그만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차보기의 옆에는 어마무지하게 커다란 복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건 누구 것인데 이렇게 복이 많단 말입니까? 석숭이란 자의 것인데 복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엄청나게 큰 복을 타고났지. 곧 머지않아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석숭이란 자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그 시간만큼이라도 저 복을 제게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제발 석숭의 복이라도 빌려 쓰도록 해 주십시오. 차보기가 간절히 매달리며 말하자 옥황상제는 난감한 표정을 짓다가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잠깐 빌려주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지만 때가 되면 복을 석숭이한테 돌려줘야 해. 석숭이 7살 되는 해를 넘기면 안 될 것이야. 이렇게 해서 차보기는 옥황상제로부터 석숭의 복을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도둑놈한테 잡혀가 죽은 줄 알고 있던 아내는 차보기가 돌아오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차보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도끼를 메고 나무를 하러 나섰어요. 한참 나무를 하다가 그늘에서 잠깐 땀을 식히는데 주변에 떨어진 밤송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걸 주워다가 마누라한테 갖다 줘야겠다. 차보기가 통통한 알밤을 한 보따리 주었는데 지나가던 노인이 차보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봐 젊은이, 내가 밤을 먹고 싶은데 그 밤을 내게 주지 않겠나? 대신에 내 이 부싯돌을 줌세. 차보기는 밤을 주고 노인의 부싯돌을 건네받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웬 포수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저기 노루 2마리가 있는데 불이 없어 총을 놓지 못하고 있어. 그 부싯돌을 나한테 주면 내가 노루를 잡아 1마리 드리리다. 차보기가 부싯돌을 내주자 포수가 총에 불을 붙여 빵빵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노루 2마리를 잡아 끌고 와 그중 1마리를 차보기에게 주고 갔습니다. 차보기는 속으로 횡재했다고 조아를 하며 장에 나무를 팔러 가는데 어떤 노인이 말을 끌고 가다가 또 다가왔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 노루도 파는 건가? 그렇다면 이 말하고 바꾸세. 네? 이 말이 영 몹쓸 말이란 말일세. 여물을 줘도 안 먹고 등에 올라탈 수도 없고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 뭐 그렇다고 비쩍 말라서 잡아먹을 수도 없고 어떤가? 아이고, 말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잘 됐습니다. 바꾸고 말고요. 차보기가 말 한 피를 끌고 집에 돌아와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자 아내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복이 오려나 보네요. 다음날 아침 차보기가 일하러 나가려는데 누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나가보니 웬 한량이 대뜸 어제 장에서 어떤 노인한테 말을 샀냐며 묻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값을 후히 쳐드릴 테니 그 말을 나한테 파시오. 황소 한 마리와 금 10냥을 드리리다. 차보기가 그 말은 그렇게 값어치 있는 말이 아니라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간 주인을 못 만나 그랬던 거지. 실은 그 말이 천하의 명마요. 내가 묵과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그 말이 꼭 필요하오. 제발 나한테 파시오. 차보기는 말을 내주고 금 10냥에 황소까지 받아서 그 돈으로 농과 밭을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받은 황소로 밭을 갈면서 남들보다 갑절이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듬해에 농토가 배로 늘고 또 그 이듬해에는 또다시 그 2배로 늘어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차보기는 인근에서 갑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차보기 집에 웬 거지 부부가 동냥을 하러 왔습니다. 거지 아내는 아기를 가져서 만삭의 몸인데 제대로 먹지를 못해 그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차보기 부부는 얼른 그들을 안으로 들여서 따뜻한 방에 쉬게 하고 맛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거지 부부는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다며 고마워했어요. 그 다음날 거지 아내가 갑자기 애를 낳으려는지 배가 아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차보기가 산파를 불러서 도와주어 거지 부부는 순산할 수 있었어요. 차보기 부부는 미역국을 끓여주며 산모와 아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차보기가 무심코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 것인지 거지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석숭이라고 지으렵니다. 그 말에 차보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빌린 복의 임자가 제 발로 찾아든 것이니까요. 이제 복을 누릴 날도 몇 년 남지 않았다 생각하니 차보기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다른 데 가실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함께 사십시다. 내가 살림살이를 마련해 드리지요. 그러자 거지 부부는 감지덕지하다며 머리를 숙여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어울려 오순도순 살다 보니 어느새 석숭의 나이가 7살이 되었어요. 차보기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석숭이네 식구를 불러놓고 지난 사연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은 다 저 아이 것을 빌린 것이니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돌려줄 수밖에요. 우리 집 재산을 다 드릴 테니 받으시구랴. 그러자 석숭이 아버지가 난감해하며 그건 안 될 말이라고 했어요. 이 재산을 안 받으면 난 제명에 살 수 없다오. 그러니 받으셔야 합니다. 석숭의 부모는 재산을 받을 수도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어 난처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어린 석숭이가 나섰어요. 아버지, 제 것이라면 받아야죠. 그러더니 자신을 쳐다보는 어른들을 보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대신 저분들을 제 수양 부모로 모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면 되잖아요. 그러자 석숭이 아버지가 옳거니 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제 자신의 복이 다 끝났다고만 생각하고 있던 차보기도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렇게 석숭은 친부모와 수양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석숭은 타고난 복이 얼마나 컸던지 사방에서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